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야 경제 발전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문화를 사랑했던 문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문화 이야기 해볼 텐데요. 좋은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선물. 예. 이용남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공저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용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의 선물, 경제발전, 그 다음에 안보, 국방, 다 이렇게 생각나는데, 문화는 쑥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 대통령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했는데,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3월 1일 날 초판이 나왔고요. 네. 서울국제자유영화제라고 명바 아트 시네마에서 이제 영화제가 진행되면서 이 책이 판매가 네. 되면서 지금 5일 만에 지금 초판 2세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인기네요. 벌써 네. 2세가, 5일 만에 2세가 들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 잘 만들어졌다, 기다렸던 책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또 교수님도 한번 예. 어떤 일 하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화대통령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책은 기존에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알고 있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제 대통령, 부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초기부터 이 문화와 함께 이 경제가 발전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예술의 로드맵을 만든 분이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어떤 기초들이랄까요? 그 모든 이 법과 이 정책에 대한 이 역량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예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 다 좋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너무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문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을 좀 새롭게 인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 책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예. 보니까 말이죠. 60년대와 70년대를 돌아보다 문화강국,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원을 알고 싶은 분들과 세상 시대를 한쪽 눈이 아닌 양쪽 눈으로 고르게 읽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예. 자, 박정희 대통령 하면 경제, 그리고 안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해관도 그렇고, 기존에, 이 문화예술 준흥 선언도 하셨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5개년 계획까지 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문화융성이라는 그 개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노력의 어떤 결과들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유전으로 좀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영화적으로도 좀 본다면 진짜 제가 이제 영화 전공이다 보니까 현재 영화진흥법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예술진흥기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화시켰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자익 문화 권력이라죠. 좌파 문화 권력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본인들에게 은혜를 줬던 분인데 큰 선물을 줬던 분이신데 이제 그분에게 조금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문화 지금 한류다 해갖고 한류 스타들이 동남아시아 이제 미국까지 진출해서 말이죠. 케이팝이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뿌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문화진흥 사업들이 다 기초가 됐다. 그런데 거기에 다 좌파들만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만 다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서 안타깝다. 저도 진짜 안타까운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화진흥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 기억나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어떤 영화에 대한 이 역사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 역사 교육이 지금 전국 대학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은 뭐 통제 억압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 예. 있는데, 사실 정확히 해석해 보면 이게 보호와 육성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진행됐던 정책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 정책들의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지능 육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영화 정책들을 먼저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연결이 돼서 이제 꽃이 피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6.25 남침 전쟁 때는 거의 기록 영화들만 좀 예, 만들 그렇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자재를 가지고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극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얘기한다는 건 남의 나라에서 경제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문화 얘기한다는 건 되게 사치스러운 어떤 행동들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가감히 1954년에 국산 영화에 대한 어떤 면세 조치를 가하시면서, 그때 당시가 저희가 영화로 따지면 18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그 조치에 따라서 1959년에 가면 111편이라는 와. 영화가 제작되고요. 1969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229편으로 세계 5위에 와. 이제 해당되는 그런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1960년대 관객들이 거의 1,000만 명 시대였다면 1969년에는 1억 한 7,300만 명을 기록을 만듭니다. 1억 와. 7,300만 명이면 이 기록이 깨진 게 2012년에 깨져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뭐 대한민국도 지금 2억 명에 이제 해당되는 영화 관람객의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그 기록 자체가 만들어진 게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이제 영화법, 지금은 이제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영화법을 이제 제정하셨고, 그다음에 제1차 이 영화법 개정을 통해서 이 기업화 정책을 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50년대 초반에 보면 제작사가 한 2개사뿐이 없었는데, 이게 50년대 말로 오게 되면 71개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 71개사가 거의 이제 보따리 장수들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극장주를 하나 잘 만나면 간판 걸고 영화 하나 만들고 뭐 도산되는 그런, 예.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의 어떤 영화 제작 그 환경이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기업화 정책을 통해서 뭐 신상옥 감독이 만들었던 신필링 같은, 그러니까 예. 거의 할리우드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기업화되는 어떤 영화사들, 제작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1966년에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 뭐 시중에서 이야기는 이제 스크린 커터라는 제도를 이제 1966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시면서 나름대로 한국 영화가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그 환경을 토대로 한 어떤 육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지금 6위에 해당되는 그 콘텐츠 이 생산률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제 문화적 뿌리, 영화 산업은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됐고, 이외에도 많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문화유산들이 있죠.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에 이제 저희들이 공적 이제 5명의 이제 선생님들이 모이셨는데, 황인희 선생님이 이제 썼던 부분이 이 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화재진흥법, 문화재진흥법, 그러니까 보호법이죠. 그 보호법에 따르면은 1960년, 그러니까 62년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당시 이제 문화라고 얘기할 것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그 옛것에 어떤 생명을 좀 부어 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모든 뭐 문화재에 관련돼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을 만들었고요. 그 법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하셨어요. 무형문화재.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를 법으로 만든 게 2011년이에요. 이야. 그런데 굉장히 대한민국은 빨랐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그것을 만들었다면 나름대로 혁명 이후에 한 8개월 정도뿐이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기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찌 본다면 문화를 생각했던 대통령 좀 쉽지 않죠. 누구나 다 문화의 힘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좀 뛰어난 어떤 해안이 좀 예, 보이는 어떤 법이다. 예. 대단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그림을 그리시고 시도 쓰시고 예. 노래도 만들고 말이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노래들 뭐 새마을 노래,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노래도 만들고 아주 문화에 어떻게 보면 관심도 있고 직접 창작도 하신 분이라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좀 위대하신 분이네요. 네. 좀 위대하다는 말뿐이 뭐 떠올릴 수가 없어요. 문화, 경제 그리고 또 안보까지 정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삶이 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문화들이 생기고 안 그랬으면 일본 문화들 들어오고 뭐 미국 문화들 들어왔을 텐데 이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네. 문화 융성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지금 무형문화재 네. 보통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이제 이 장인들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판소리 하시고 네.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민족 문화라는 어떤 개념에서 뭐 시골마다 있는 뭐 사물놀이라는 사물놀이. 예, 이런 것들 좀 육성화 시켜줬고요. 지금 현재 뭐 국민 세금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모든 분야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197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문화예술 준흥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화 준흥 선언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문화를 통해서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풍요 자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발전해야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하에 이제 문화예술 이제 발전 5개년 계획을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처럼 세우셨죠. 그래서 10월에 보면 저희들이 문화의 날이라고 예. 있는데요. 그 문화의 날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문화의 날. 예. 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금 현재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이 전국에 있는 이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큰 이 문화 기금을 주고 있는 기관도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고궁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입장료에서 수익의 몇 %를 이제 기금으로 환원을 시켜서 문화예술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뭐 안정적인 어떤 토대를 만드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도 나오고요. 네. 또 보니까 강변가요제. 강변가요제 여기서 배출된 뭐 문화예술인들 엄청 많죠. 예. 지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 모두 이 강변가요제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싹 빼고 뭐 장발 단속했다, 미니스커트 단속하면서 문화예술인들 탄압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어떤 이 문화의 틀은요. 예. 미래를 위한 어떤 틀이었던 것이고요. 미래를 위한.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어떤 그 비난에 대한 어떤 예. 시선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왔던 어떤 청년 문화와 좀 다른 당시에 이제 대중문화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급수입되면서 예. 이것이 조금 이렇게 청춘들에게 예. 좀 녹아 들어간 어찌 본다면 지금의 이제 자유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어떤 개념의 청춘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춘 문화의 개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인지 부조화적인 어떤 형태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라는 것 자체가 원래 대학에서 만들어진 대학 문화가 있었고요. 운동권 학생들이 대학 문화가 있었고 또 그와 다른 어떤 또 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당시에 들어왔던 뭐 대중문화를 즐기는 어떤 청년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그 밑에 또 하위 어떤 청년 문화가 있었는데 요 성격들이 다 별개의 어떤 성격들인데 이걸 통합적으로 그것을 통제했다, 억압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데 그 통제는 필요성에 의한 어떤 통제였다는 것 자체를 이 책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축소되고 산업이 죽으니까 일정 부분의 통제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서양의 잘못된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뭐 대마초를 핀다든가 네. 마약을 한다든가 예? 잘못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분들 뭐 그 당시 관점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텐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니까 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를 지킬 수 있었고 영화도 지킬 수 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스크린 쿼터제 네. 다 그런 게 또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고 이후에 이게 또 좀 왜곡돼서 말이죠. 예. 잘못 이제 문화인들이 좀 오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말이에요.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줬다는 거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화, 영화, 뭐 음악, 방송 부분 여기도 방송 부분도 담겨 있습니까? 네, 방송. 와, 역시 뭐 꼼꼼하게 다 담겨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 방송 문화 정책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196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민간 방송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 최초의 어떤 그 방송들 자체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녁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그쵸, 방송을 그쵸, 그쵸. 진행했었는데, 당시 이제 드라마, 이 연속극에 대한 어떤 드라마 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어떤 드라마 열기들이, 자연스럽게 영화 쪽으로 연결돼서 그래서 뭐 라디오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방송 드라마 자체가 또다시 영화화되는 어떤 과정에서 윈도우 이펙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어떤 이 소스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콘텐츠의 어떤 생산을 만들게 되는 어떤 배경들을 만드셨는데 60년대 초반에만 해도 뭐 집안에 이제 뭐 전파됐던 이 수상기 자체가 TV 수상기가 그렇게 많지 많지 않았죠. 않았죠. 예. 근데 이제 7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1980년대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중산층에 대한 어떤 틀 자체도 또 그에 대한 어떤 발전이 된 어떤 부분도 1960년대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부터 그 틀이 만들어져서 네. 예, 지금 이제 방송 정책도 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좌파들은 그걸 다 받고 즐기고 좋아하고 그야말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는데 만들어 놓은 이 우리 자유진영은 사실 지금 시장이 기울어지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또 못하고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책을 세워가면서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화를 좀 더 관심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젊은 분들이 좀 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좀 바꿀 수 있고요. 또 뒤에 쭉 보니까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는 스타들도 나오고 영화들도 쭉 나오고 말이죠.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야, 이 영화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랑 같이 봤어.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 아버지가 그 6.25 전쟁으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가장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거 보면서 같이 울고 막 그랬던 그런 내용들. 예, 그리고 빨간 마우라. 이 빨간 마우라 제가 최근에 봤어요, 다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지금 봐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뭐 블록버스터, 이게 헐리우드 탑건. 그 정도의 말이죠.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네. 여기 뭐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쫙 이렇게 사진 칼라로 쫙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서 옛날 추억도 떠올리면서 또 젊은 분들은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맹발의 청춘. 이야, 미워도 다시 한번 왜 만들어졌고 어떤 감독이 했고 또 어떤 그 당시에 배경이 있었는지. 또 순위. 정말 좋은 책인데요.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어졌던 건물들도 굉장히 많죠. 네, 뭐 70년대에는 뭐 세종문화예술회관도 세종문화예술회관. 있었고요. 뭐 앞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막 안양 촬영소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박물관들, 뭐 미술관들 다 거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주 쉽게 이해되시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지금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세종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심지에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거 못 만들었죠. 도시만에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어떤 인물들에 대한 어떤 동상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기념관도 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 문화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다
추진됐던 사업들입니다. 아, 대단한 문화 정책을 가져셨던 분이고 환경 정책도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다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환경 정책이 아니었으면 그런 경부고속도로의 아름다운 미관이 살아있을 수 없고 서울 도시만의 또 그린벨트 지역을 다 설정해놔서 말이죠.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했듯. 아, 정말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꼭 대통령의 선물 이거 꼭 한 권씩 필독서입니다.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서점에서 지금 초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세가 지켜서 배포되고 있는데 약간 수정을 또 받다고 해요. 왜냐하면 초판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틀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거 다 수정을 받으니까 2세를 사서 보시는 분들은 더 정확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 업적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네. 중간중간 좀 재밌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한 목에 다 끝낼 수가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책에 대해서 또 많이 좀 구매를 좀 부탁하는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대통령 선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쪽 눈으로만 바라봤던 이 박정희 대통령을 좀 두 눈을 뜨고 좀 제대로 바라보기를 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이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구독하셔서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뭐 정보라든지 이 지식들을 좀 공유를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또 자유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지 자유 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책 이후에 또 다른 책들을 또 연거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즈로 해서 이제 80년대, 90년대에서 어찌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는 자유우파 내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를 지금 먹고 자랐다는 것 자체를 좀 정확히 이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기본서입니다. 이 대통령의 선물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문화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그걸 가장 잘 인식하고 계셨고 또 실천에 옮겼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굵직굵직한 문화 사업들, 또 정책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 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기고 간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갖다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죄다 좌파들이 들어와서 그걸 자기네 것처럼 활용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 문화유산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이죠. 후손들에게 잘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책, 그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걸음. 꼭 한번 구매해서, 대통령의 선물, 예, 꼭 구매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든가 또 지인들에게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